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습니다. 마치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잠시 막혀도 결국 제 길을 찾아 흘러가듯 우리의 관계도 때로는 막히고 부딪히지만 언젠가는 따뜻한 마음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는 어떤가요? 스마트폰 너머로 주고받는 메시지는 늘어났지만 정작 마음과 마음이 진정으로 만나는 순간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가까운 친구들과도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조선 땅에 한 천재가 있었습니다. 정약용, 다산이라 불린 그는 단순히 학문에만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배지에서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찰하고 소통하면서 인간의 마음속 깊은 진리를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말들 속에는 놀랍도록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한 인간관계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권력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오히려 진짜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산 정약용이 평생에 걸쳐 깨달은 인간관계의 절대 법칙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의 지혜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관계의 본질, 그리고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인지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산이 남긴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고, 마음이 바르면 말이 없어도 통한다. 얼핏 들으면 단순해 보이는 이 말 속에는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다산은 여기서 마음을 먼저 살핀다고 했는데 이는 단순히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선 후기 당파 싸움이 극에 달했던 그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말로는 충성을 외쳤지만 속마음은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다산은 바로 이런 현실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신유박해로 유배를 떠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마음의 진정성이라는 것을요. 마음을 먼저 살핀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방의 진심을 파악하는 것이고, 둘째는 나 자신의 마음가짐부터 바로잡는 것입니다. 다산이 말하는 바른 마음이란 이기심을 넘어선 진실한 마음, 상대방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며 관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실에서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이해관계만 따지고 있죠.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동료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보통 힘내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라는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다산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왜 힘들어하는지, 무엇이 그를 괴롭히는지 진심으로 들여다보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자녀에게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라며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그 말들이 진정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부모의 체면을 위한 것인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다산이 말한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을 뜻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바르면 말이 없어도 통한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는 많은 말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눈빛만으로도, 작은 행동만으로도 그 진심이 전해집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픈데 말은 못했는데 누군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줄 때, 실패해서 낙담하고 있는데 누군가 말없이 곁에 앉아 있어줄 때 말이죠. 그런 순간에 우리는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정말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느낍니다. 다산의 이 지혜는 현대의 소통 방식에 큰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은 대화, 더 화려한 표현, 더 정교한 기술로 관계를 개선하려 합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가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 마음부터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마음은 없는지,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 뒤에 숨은 진심을 읽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 시대의 인간관계 문제는 정말 심각한 수준일까요? 혹시 우리가 과거를 너무 이상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도 사람들은 서로 속이고 이용하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산이 살았던 조선 후기만 해도 당파 싸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불신하고 미워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문제가 과연 새로운 것일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관계의 문제,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야. 세상이 각박해졌어. SNS 때문에 진짜 소통이 사라졌어라고 말이죠. 마치 문제의 원인이 남들에게 있거나 시대에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산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관계 개선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동료와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이 이기적이라서 저 사람이 먼저 오해했으니까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도 요즘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가라며 세대 탓을 하죠. 친구들과 소원해졌을 때도 다들 바빠서 가치관이 달라져서라고 외부 요인을 찾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문제의 해결책이 다른 사람이나 환경의 변화에만 달려 있다면 우리는 평생 그 변화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마음을 열어주기를, 세상이 좀 더 따뜻해지기를, 기술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각자가 이 관계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지난 한 달간 누군가와 나눈 대화를 떠올려 보면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순간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면 내 할 말만 하고 내 감정만 표현하고 내가 원하는 반응만 기대했던 경우가 더 많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들어주기보다는 빨리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봐라고 성급하게 해결책을 제시하죠. 그런데 그 친구가 정말 원했던 것은 조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시간에 우리는 상대방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보기보다는 반박할 포인트를 찾기에 바쁩니다. 내 아이디어가 더 좋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정작 함께 더 나은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사라집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부모는 자녀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말을 들을까만 고민합니다. 자녀 역시 부모의 걱정과 사랑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왜 나를 이해 못해주지? 라고만 생각하죠. 이쯤 되면 우리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관계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이 문제의 당사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이 문제의 당사자라면, 내가 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가장 확실한 해결의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산이 유배지에서 깨달은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히려 내가 먼저 바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이해해주기만을 바라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변화는 바로 여기서 이자기 성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일하는 김 과장의 하루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김 과장은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출근합니다. 카카오톡에 쌓인 메시지들을 확인하죠. 동기들과의 단톡방에서는 주말 모임 이야기가 오갔는데 자신만 빠져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 빼먹었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왜 연락하지 않았는지는 곰곰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는 팀 회의가 있습니다. 후배 직원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데
김 과장은 속으로 저런 것도 아이디어라고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후배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 뒤에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해 와라고 말하고 넘어가죠. 점심시간에는 선배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선배가 요즘 집에서 아이 교육 문제로 고민이 많다고 털어놓습니다. 김 과장은 그러시군요라고 대답하지만 정작 마음으로는 내일도 바쁜데라고 생각합니다. 선배의 진짜 고민이 무엇인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는 깊이 들어보지 않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와 대화를 나눕니다. 아내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김 과장은 TV를 보면서 대충 그래라고 받아칩니다. 아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나누고 싶어 하는지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죠. 이 하루를 보면 김 과장은 누구를 해친 것도 아니고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하루일 뿐이죠. 그런데 여기에 다산이 말한 마음을 먼저 살핀다는 관점을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사실 김 과장의 하루는 관계는 있지만 소통은 없는 전형적인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지만 정작 서로의 마음은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0대 박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박 할머니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일하는 김 경비원과 매일 인사를 나눕니다. 어느 날 김 경비원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라고 물어보니 김 경비원이 사실 아들 취업 문제로 고민이 많다고 털어놓습니다. 박 할머니는 그저 힘내세요라고 말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아들 취업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사람 중에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는지 생각해 보기도 했죠. 몇 주 후 김 경비원의 아들이 면접을 본다는 소식을 듣고는 오늘 면접이지요? 잘 되길 바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면접 결과가 나온 후에는 함께 기뻐해 주기도 했고요. 이 두 사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김 과장은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진정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박 할머니는 짧은 만남이었지만 상대방의 마음에 진정으로 다가갔습니다. 다산이 강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관계의 깊이는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마음을 기울이는 질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매일 얼굴을 보는 동료보다 가끔 만나지만 진심으로 대화하는 친구와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말이죠.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가족보다 멀리 떨어져 살면서도 정기적으로 진심 어린 안부를 묻는 가족이 더 끈끈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일입니다. 직접 만날 수 없었던 그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관계가 소원해졌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깊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라는 인사말을 주고받는 것과 요즘 어떤 기분으로 지내고 계세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것 사이의 차이였습니다. 다산은 이것을 소소한 일상에서의 깨달음이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거창한 철학이나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순간에서 상대방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죠. 현대 사회와 과거를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과거에는 마을 공동체가 있어서 서로의 안부를 자연스럽게 묻고 답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자연스러운 소통의 기회가 줄어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계의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누군가,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누군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산이 말한 마음을 먼저 살핀다는 것은 이런 작은 실천들의 연속입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유심히 보고 말 뒤에 숨은 감정을 읽으려 노력하고 그 사람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런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다산이 평생에 걸쳐 강조했던 핵심 메시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쌓아가는 것이다. 김 과장의 하루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는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과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진정한 소통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박할머니는 김경비원과 짧은 대화를 나눴지만 그 안에서 진심이 전해졌고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통 기술이나 대화법을 배우면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표현을 써야 하는지에만 집중하죠. 하지만 다산의 지혜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기술이나 방법론이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서툰 말이라도 그 진심이 전해집니다. 반대로 아무리 완벽한 말을 해도 마음이 없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억하는 따뜻한 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완벽한 조언을 해줘서 감동받은 경우보다는 별다른 말은 없었지만 진심으로 내 편이 되어 주었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더 오래 기억에 남지 않나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느냐가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느냐이다. 이것이 다산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두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에서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배려해 주는지, 내 말을 얼마나 잘 들어주는지,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계산하죠. 하지만 진정한 관계의 만족은 주는 쪽에서 나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다가갔을 때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위로받거나 힘을 얻었다고 느낄 때 오는 충만감 말입니다. 코로나 시기의 예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지내세요? 라고 묻는 것과 요즘 어떤 기분으로 지내세요? 라고 묻는 것의 차이는 받는 답변에 있지 않습니다. 묻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의상하는 인사지만 두 번째는 정말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산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쌓여야 비로소 큰 신뢰가 만들어진다. 우리는 종종 관계에서 큰 변화를 기대합니다. 한 번의 진솔한 대화로, 한 번의 큰 도움으로 관계가 확 달라지기를 바라죠.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박할머니와 김경비원의 관계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인사, 작은 관심, 작은 배려가 쌓여서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빠른 결과를 원하고 즉석에서 해결되는 것을 선호하는 문화 속에서 관계만큼은 여전히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산의 지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며 기술로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진심 어린 마음으로 꾸준히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할 때만 진정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다산의 또 다른 명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마음의 거리다. 몸은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멀면 천리와 같고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이 가까우면 한자리에 있는 것과 같다. 유배지 강진에서 18년을 보낸 다산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물리적으로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발견했던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 이 말의 의미는 더욱 깊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지구 반대편 사람과도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죠. 그런데 동시에 가장 외로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가족들, 매일 얼굴을 보면서도 진심을 나누지 못하는 동료들이 넘쳐납니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팀원들과 매일 회의를 하고 점심도 함께 먹고 단톡방에서 농담도 주고받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죠. 그런데 정작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진심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동료가 있을까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와는 10년째 연락하지 않고 지냅니다. 하지만 그 친구 생각이 날 때마다 걔라면 내 고민을 이해해 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여전히 가깝다고 느끼는 것이죠. 진정한 소통은 자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산이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자주 만나려 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의 질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더라도 서로의 마음을 진정으로 나누는 친구와 매일 만나지만 겉돌기만 하는 동료 중 어느 쪽이 더 의미 있는 관계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만 주고받는 것과 진심이 담긴 긴 메시지 하나를 보내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마음을 전달할까요? 거리를 좁히는 것은 발걸음이 아니라 마음걸음이다. 다산의 세 번째 통찰입니다. 우리는 종종 물리적인 노력으로 관계를 개선하려 합니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은 선물을 주고 더 화려한 이벤트를 준비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관계의 겉모습일 뿐입니다. 진정한 관계 개선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 그 사람의 어려움에 공감하려는 것, 작은 변화라도 알아차리고 반응해주는 것 말입니다. 실제로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를 드리면서 잘 지내세요? 건강하세요? 라고 묻는 것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요즘 어떤 일로 즐거워하세요? 무엇이 가장 걱정되세요? 라고 진심으로 묻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마음을 전할까요? 마음이 통하는 순간 모든 거리는 사라진다. 이것이 다산이 유배지에서 체험한 최종적인 깨달음입니다. 진정한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에는 시간도, 공간도, 환경도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진심이 담긴 한 통의 전화나 메시지가 어떤 때보다 큰 위로가 되었던 기억들 말입니다. 결국 다산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다산 정약용이 전하는 인간관계의 절대 법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00여 년 전 한 천재가 유배지에서 깨달은 이 지혜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울림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여전히 같습니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누군가,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누군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라는 것,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다가가라는 것, 작은 관심과 배려를 꾸준히 실천하라는 것, 그리고 마음의 거리가 진정한 거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내가 먼저라는 마음가짐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세상이 먼저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료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고, 가족의 말 뒤에 숨은 마음을 읽으려 노력하고, 친구에게 진심이 담긴 안부를 물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모여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따뜻하게 바꿔갈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지혜는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 지혜의 실천자가 되어 주변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삶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